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그림으로 옮겨가면서 여러분들의 일기나 또는 여러분들의 기록,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어떤 글의 내용을 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드로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편 정도의 영상,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 모두가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올렸다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느 정도는 저 사람 정도면 이런 얘기 해도 수긍을 하겠네 라는 신뢰를 얻어볼까 하고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드로잉 여러 가지 전반에 걸친 말씀을 조금씩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제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 해주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개개인 능력에 맞춰서 변형을 할 수 있는 그런 팁이랄까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 앞에는 정말 별로 특색이 거의 없는 그런 잉크병이 하나 있습니다. 라미라는 펜 회사에서 나온 잉크인데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잉크입니다. 저 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끝. 다 그렸습니다. 다 그렸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요 각도 그대로 이렇게 봐보시면 첫 번째, 제가 임의로 두께를 결정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것과 이것이 정확하게 보면, 제가 여기서 눈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보면 이 정도 각도입니다. 이 정도 각도로 보여요. 이 뚜껑이. 그러면 이 부분도 거의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그렸느냐? 이게 정확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확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마다 그림이 정확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확한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거 100개 모여서 100명이 100개의 그림을 그렸을 때 거기서 한 사람이 돋보일 수 있는 기회는 100분의 1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n분의 1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태를 제대로 그리지 않는 것을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 나는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느껴지는 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그릴 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형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고려해 두셔야 될 것이, 만약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러프 스케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인 스케치.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제 제 개인은 그냥 여기 이 상태로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갑니다만은, 여러분들 같으면 연필로 선을 그으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한번 선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지금 보이는 각도도 사실과는 상관없이 무시했고, 그렇죠? 나 제 눈에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고 밀어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밀어붙이세요. 한번 가보십시다. 어떻게 됐는지. 자, 조금 더 디테일해졌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말씀 드릴게요. 그리기 전에 무슨 무사가 칼 뽑고 싹싹 칼싸움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구조를 한번 봐보세요. 그냥 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 못 하거든. 근데 그리려고 생각하고 쳐다보면 이거 생각보다 두께가 두껍네. 저기 저런 글자가 있구나. 이런 것들 한번 파악을 하세요. 그거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봤던 것에서 오류가 있거나 수정의 여지가 있다면 그때 수정하세요. 생각보다 동글동글해. 타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크게 달라질 거 없고,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요 부분 이것이 이런 각진 부분이 아니고 굴곡이 져 있어요. 라운드가 져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그리면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사실은 이렇지가 않고 아르가 졌어요. 이렇게. 자, 이러면 처음에 그렸던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형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위에 보니까 람이라는 브랜드 로고가 약간 음영이져서 보여요. 음각이 돼 있긴 하지만 제 눈에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이 뚜껑에 이런 요철이 있네. 근데 아무리 봐도 형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도 해봅시다 한번. 자, 이 다음에 이제 그릴 게 없어요. 아니다, 여기 왜 없어? 여기 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뚜껑과 본체, 여기 이렇게 해서 잉크가 담겨 있어요. 여기는 유리의 두께죠. 그렇죠?
이게 뭐 형태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 전체는 무조건 새카매야 돼. 그런데 까맣게 색을 넣고 싶진 않아요. 자, 꼼꼼히 봐보면 지금까지 눈에 안 보였던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일단 유리의 두께야. 근데 유리의 두께를 전부 다 이렇게 다 그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재미없잖아요. 눈앞에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자, 기억해 두십시오. 표면에 확연히 드러나는 선이 아니라면 중간에 끊겨도 끊기는 것이 오히려 더 뉘앙스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여기는 보니까 잉크가 담겨 있는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유리의 두께 때문에 반사가 져서 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일 듯 말 듯 어떤 이그러진 상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비겠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안 되겠어.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시킬 수 있냐면 조금 선을 더 보태줘요. 그러니까 이 선 하나만 있을 때의 이 예각 같은 느낌을 곁에 몇 개의 선을 더 해줌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둔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덜하다. 그러면 이 정도 지워줍시다.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엉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병처럼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이 새카매져야 돼요. 왜? 이 안에 잉크가 담겨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래? 그냥 우리는 라인 드로잉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 처리를 안 하고 싶어요. 그 대신에 뚜껑은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고 싶어. 그래요. 그러면 하는 김에 요거 계속 이렇게 해줍시다. 그랬더니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뭔가 명확한 구분이 안 져지네. 여기는 잉크가 새카맣게 들어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여기 다 메꿀까? 메꿔볼까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나 애초에 내 생각대로 여기는 더 다른 색깔은 넣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더 보강을 하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잉크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대개 또는 지금 계신 공간에 다른 잉크병이 있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하단부 이 부분은 그냥 그림자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 이 부분의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리감.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 자, 그러면 이것을 숨기고 이것을 자,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엉성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는 꼼꼼하게 그려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정을 하십시다. 디테일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아무리 제가 뭐 큰 잘못 없더라,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많이 틀어졌잖아, 그죠? 잠깐만, 여기부터 할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아니다, 너무 내렸어. 이렇게 가. 조금 더 실루엣을 명확하게 보이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Y자, M자, 크다.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이번에는 요 굴곡에 맞춰서 바도 그려줄 겁니다. 그게 디테일업이죠, 그런 게. 그다음에 요것들도 이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이렇게 틀을 잡았으니까 다른 것들도 거의 같은 각도로 보완합니다. 조금 더 둥글둥글하고 오동통한 형태로 지워졌어. 이렇게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꺾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굴려줌으로 해서 모가 지지 않은, 각이 지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왜 분위기가 삐딱하게 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자, 아까 제가 그리면서 자꾸 보니까 요 밑에 부분이 실제보다 훨씬 더 두껍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잉크병 자체가 사실은 내용물이 별로 실속이 없어요. 유리만 두껍고 잉크 많지 않아요. 많이 안 들었어. 자, 기본적으로 확실히 눈에 많이 띄는 그림자 부분, 또 이 부분도 조금 더 볼륨감을 이렇게 줍시다. 그리고 이제 이 유리의 두께죠. 유리의 두께를 아까 명확하게 선으로 잡지 말고 끊어질 듯 말 듯. 왜? 표면에 확연히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 다시 얘기하면 쉐입이 이만큼이다 라고 딱 잘라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의 볼륨은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이 선이 문제죠. 그죠? 그렇다고 이렇게 이 선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선을 조금만 더 나눠 줍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이 선은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끊어주면 어때요? 그러면 이 굴곡이 훨씬 더 원만해졌죠. 여기보다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선을 좀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주면 볼륨이 많이 많아졌죠, 오히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조금씩만 더 만들어주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네, 달라졌다고 저는 보여요. 그 다음에 이쪽에 유리에 비춰서 울렁이는 듯한 이 느낌.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굴려주고 이 부분도 조금 더 굴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 아까 그림하고 또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좀 똘똘해졌어요. 그죠? 똘똘해졌네. 자, 센터에 옮기고 조금 더 키우고. 근데 아랫도리가 조금 더 짧아도 되겠어요. 삐뚤어졌어. 오케이. 지금 그림을 확대를 했더니 선의 두께가 조금 가늘어졌어. 이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없나? 너무 두껍어. 자, 마지막으로 그림자 처리에 이렇게 될 것 같아.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그림자가 있어야 될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보면 확연히 보이진 않지만, 왜냐하면 요 단차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요거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요게 아이패드하고 펜으로 그리는 거하고의 효율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 맛에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니까 요 부분이 조금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요게 이제 디테일이야. 요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면 저기가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느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흡사 정말 볼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아우야. 그죠? 하는 김에 조금만 더.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또 더 해줄 건 뭐가 있을까? 이것도 시간이 의외로 꽤 걸리네요, 그죠? 아니야. 그림자가 이쪽으로 지는데, 그러면 하이라이트는 그렇지. 여기서 받아야 돼. 안 한 게 더 낫을 수도 있겠다. 없는 걸로.
조금만 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왜 이런 터치가 필요하냐고 생각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비쳐서 보여지거든요. 유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계를 가급적이면 조금 더 모호하게 보여주는 거죠. 모호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이 부분 전부 다가 이 유리의 두께를 빼고는 잉크가 이렇게 차여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잉크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좀 우스울 것 같고 단순해서 야 이거 뭐 좀 싱거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물을 한번 내가 꼼꼼히 해부하고 그림으로 그려 보십시오. 뚱뚱하지만 이쁘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일기를 쓰거나 에세이를 쓰는데 이런 잉크병이 필요해서 잉크병을 그렸어요. 그렸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잉크병에 뚜껑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또 잉크병이 엎어져서 잉크가 흘러나온 것을 그렸다면, 쏟아진 것을 그렸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저 뒤에 막 이런 종이 뭉치가 버려져 있다면 또 어떻게 되겠으며, 이쪽 끝으로 펜 촉이 하나가 보여진다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스토리텔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런 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을 하나 그렸는데 연필 심이 부러져 있어. 이게 스토리예요. 연필 하나 그려져 있는 거하고 연필 심이 부러져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아시죠? 이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테니까. 문제는 이 잉크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잉크병과 그 주위에 있는 사물이 단 하나 정도, 레이어 하나 정도,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딸랑 어떤 액션 하나를 얹어줌으로 해서 그 이야기의 풍성함과 다양성이 확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제 앞에 어떤 사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갑을 그렸어요. 그런데 지갑이 펼쳐져 있는 그림하고 바깥에 신용카드가 막 무질서하게 빠져나온 거하고, 이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토리죠.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맥주병도, 어제도 내가 맥주병을 그려봤는데, 맥주병도 그냥 병을 세우는 게 아니고 병이 뚜껑이 따져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덜러덩 이 잉크병만 그리는 것으로 끝을 내지 마시고, 잉크병이 여러분들이 스토리에 의거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잉크병에 뚜껑을 하나 열거나 저 먼 뒤쪽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서 돌아다닌다든지, 또 잉크병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펜 촉이 하나가 나뒹군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아주 다양하고 정말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풍성한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스틸 사진인 것이고, 그렇죠? 사진관에서 찍는 증명사진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보여지기 싫어서 저는 그냥 의식한 대로, 아니, 의식하지 않은 대로 제 손이 가는 대로 그림을 그렸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채색을 한다면 뚜껑을 여세요. 잉크를 쏟으세요. 그냥 일부러 쏟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플러스 알파로 약간만 채색을 하십시오. 확실한 여러분들의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끝.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